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오는 10월에 가능히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적인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보강 대책에는 1조 6천억 원의 재정 보강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권을 쥔 아파트 분양 보증 업무를 두고 건설업계가 양분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에 개방해 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견과 굳이 독점을 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각각 나오는 건데요. 의견이 양분되는 이유 알아봅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확정되며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 두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실 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꼼꼼하게 분양 단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관련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까지 터지며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비록 오늘 열린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오는 10월에 하느니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면서 10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한은이 2달 연속 금리를 낮추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점차 이렇게 좀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신흥국의 또 일종의 금융 위기 뭐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소위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 가능성, 소위 R 공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부쩍 늘어나는 게 이제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 총재는 또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우량차주 비중도 높지만 업황 부진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열어뒀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0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가 최대 2번까지, 즉 1.0%까지 인하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의 기대라기보다는 기정사실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는 딱 1까지 봐요. 0.75까지 보는 하우스도 있긴 한데 한은 같은 경우에는 딱 말씀하셨던 1까지. 한편 이 총재는 한일 갈등이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지난 7월 금통위 당시와 달리 현재까지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2.2% 경제 전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외 리스크가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치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7월 생산과 투자는 모두 늘어난 반면 소비는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은 3개월 만입니다.
산업 생산 가운데에도 광공업 생산이 2.6% 증가하며 지난 2016년 11월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2.1% 증가했지만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줄며 2.3% 감소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경기를 가리키는 동행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내리며 2달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외 불확실성 심화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경기 보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릴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1조 6천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과 민간, 기업 투자도 연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와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470만 가구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어려운 분들께서 기묘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많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점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기류가 형성되며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20전 내린 1211원 2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78% 상승했고 코스닥 역시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분 훈풍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9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무역전쟁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고 말하는 등 양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권을 쥔 아파트 분양 보증 업무를 두고 건설업계에선 민간의 개방에 독점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보증료를 낮추고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란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면엔 HUG가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통제하자 이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단지 규모가 100세대 미만의 작은 현장을 맡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굳이 HUG의 분양 보증 독점을 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분양보증 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독점하다 보니 업무가 많아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고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는 허그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상황. 허그에 독점이 돼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업무 과중화 때문에 제대로 보증질을 안 나거나 허그를 이용해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이상한 형태의 정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의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개방해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보험사는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행하는 사업장을 선호하고 100세대 미만의 작은 사업장은 외면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100세대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찮지만 하지. 분양 거절도 있고 보증료 차등을 주잖아요. 차등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공사해도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니까 큰 놈들 다 떼치고 자체에 들어오면 업무만 맞지 남는 게 없으니까 답이지. 업계에선 아파트 분양보증 독점이 깨지면 민간보험사인 대형 건설사들이 허그엔 중소형 건설사들이 찾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보증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민간 경쟁으로 보증료가 싸져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과 수익을 내기 위해 보증료가 올라가 분양가가 비싸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DLF 사태 후 폭풍이 거셉니다. 정기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은행 권유에 가입했다는 이야기. 불안전 판매 의혹까지 일고 있고요. 금융당국의 합동조사와 이 소비자들의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여윳돈에 대한 안전한 투자처를 찾다가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안전하면서 수익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앵커 리포트에서 차례로 알아봅니다.
결론적으로 예금 적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은 원금 보장이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예적금 역시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5천만 원까지의 예금자 보호만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전액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수익은 은행이자 이상인 상품은 있을까요? 먼저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병을 통한 상장 시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펙은 최장 3년 안에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스펙은 자동 상장 폐지되는데 상장 폐지가 되어도 공모가와 그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실패하더라도 공모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성공한다면 주식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실패 시 공모가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모가 혹은 그 이하에서 매수해야 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000원인 스펙 상품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인수합병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 스펙 주주에게는 주당 2,000원의 은행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즉 공모가 이하 혹은 공모가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최소한 2,000원의 원금 그리고 이자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2,20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주당 200원의 손실이 나게 되고 여기에 소정의 은행 이자가 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드물 수 있지만 인수합병을 부실 기업과 할 경우에 주가 가치가 훼손돼 스펙 자체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기업과 인수합병하게 되는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스펙과 같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원금도 지킬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때입니다. 본인의 투자 기간과 자금 여유 등을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꼼꼼한 투자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확정되며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 두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집에서 실제 거주를 하실 분들, 즉 실수요자 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꼼꼼하게 분양 단지를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유 기자는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말 그대로 분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아파트가 어떤 시설을 갖췄고 층이나 타입마다 분양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는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청약 접수 5일 전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처음 보는 분들은 이 나오는 것처럼 빽빽한 글씨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대 기능을 통해 봐도 되지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 검색창에 단지명과 PDF를 함께 검색하면 조금 더 보기 쉬운 공고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꿀팁이 하나 나왔네요. 단지명과 PDF로 검색하시면 보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가 다뤄봤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로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대부분 공고문 앞페이지에 있는 분양가나 청약 자격에는 눈이 가지만 네. 이 뒷부분에 있는 단지 여건이나 유의사항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 주로 단지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학교 배치는 어디로 되는지, 또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어느 동으로 나와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북 최고층 빌딩이 될 청량리역 롯데캐슬은 이 높이에 걸맞게 최상층의 국방부 시설, 즉 방공포대가 들어섭니다. 이 대구 신천 센트럴자이는 지하수를 계속 퍼내는 공사를 해야 해서 이 전기와 수도 등 관리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숲세권을 자랑하는 성남 판교대장지구 제일풍경채는 이 남쪽 공원에 야생동물 이주지가 조성됩니다.
이 맹꽁이 이주지인데 이 때에 따라서 이 맹꽁이 울음소리에 입주민들은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강북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단지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와 있으니 꼭 확인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성매매 밀집업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 건설사가 작성한 보도자료, 이 홍보성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깨알 정보들입니다. 네. 저희가 뭐 좋은 것들만 보고 항상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실거주하실 분들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청약 자격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재 전국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과 이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 이 대출 여부, 그리고 이 분양권 전매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공급 금액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흔히 기사에서 볼 수 있는 평균 분양가, 말 그대로 평균 분양가입니다. 이 광주역 자연엔자이는 이 전용 8사 기준으로 타입과 층마다 최고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더불어 계약금 규모, 이 중도금 납부 횟수 등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하자 문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이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새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두고 이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이 지난해 청약 부적격 담청자 건수가 18,000건을 넘었는데요. 이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귀중한 청약 통장을 날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네. 이제 8월이 다 갔으니까 9월 지나고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서울이나 과천 등 31곳이 사정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좋고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보니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시장이 들썩거릴 전망인데 이런 모집 공고문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내 재산들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상황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등산이나 나들이 대신에 실내 활동을 택하기도 하죠.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모습인데 건설사들도 새 아파트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상을 넘어 주거 트렌드도 변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한화건설의 새 아파트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포레나 천안 두정단지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단지 내 놀이터에 설치된 신호등. 3가지 색깔로 미세먼지 상황을 표시해 야외 활동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동출입구부터 먼지를 털어주는 발매트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에 들어서는 이 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단지. 이곳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들이 단지 곳곳에 설치됩니다. 각 세대마다 도입되는 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환기와 공기청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현대건설은 공동현관의 에어샤워 시스템을, GS건설의 자이는 단지 전체에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을 선보였습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들 역시 잇따라 아파트 내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하자 주거 트렌드까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특화 설계를 앞세우기 위한 건설사들의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전자와 LG화학이 자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 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LG화학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 판매하는 LG전자를 연방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에 나선 바 있습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 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이틀간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24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 정비 규정 미준수 등으로 과징금 20억 4천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관련 과징금 3억 원을 받았지만 무단 이륙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진해연에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보라는 스포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러시아 격투기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호신술을 뜻합니다. 올림픽 공식 종목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섭니다. 이 삼보의 세계선수권 대회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바실리 셰스타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이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기 없이 매트에 올라 매치기와 꺾기 등으로 승부를 가리는 종목 삼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지만 전문 교과서나 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실리 셰스타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과 격투기 황제 효도르 등이 함께 저술한 삼보 승리의 과학이 한글판으로 국내 출시됐습니다. 삼보 권위자의 책이 국내에 한글판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삼보를 통해 양국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설명입니다. Много говорили о самбо и его роли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И господин Ли предложил, и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будет поддержано и нашей стороной, о том, чтобы включить самбо в программу перекрестного обмена 30-летн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바실리 셰스타코프 회장은 올림픽 메달 종목 채택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보를 올림픽 예비 종목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И в ноябре месяце поступило приятное сообщение для всех любителей самбо о том, что самбо было признано временно олимпийским видом спорта. Самбо –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от вид спорта,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народы. 한편 오는 11월에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8일부터 사흘간 제43회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삼보인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 삼보가 세계 삼보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1월 세계 선수권 대회는 최고의 대회를 열고 싶은 것이 우리 그 세계 삼보 연맹과 대한 삼보 연맹의 어떤 바람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공기가 한결 더 선선해지며 가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고 크게 덥지 않아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토요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제주도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걸 제외하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 29도 선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나들이 나서실 때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대전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낮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강릉은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 27도, 광주와 제주 28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K와 LG 간의 배터리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당사 차원에서 본다면 핵심 사업에 대한
꼭 필요한 소송일 수 있겠지만 누가 이겨도 승자가 없는 소송이라는 지적도 큽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자칫 경쟁 우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빠른 세태 해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